지난 시간까지 우리 자연수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집합의 분할도요, 자연수의 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의 분할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소여야 되는 몇 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놈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요. A, B, C, D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A, B, C, D를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소인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면 여기 보시듯이 A와 B 그리고 CD 집합의 합집합, 그 다음 A와 C, BD, 그 다음 A와 D와 BC, 그 다음 B와 C와 AD, 그 다음 B와 D와 AC, 그 다음 C와 D와 AD 요렇게 6가지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각각의 부분집합들이 공집합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부분집합들은 서로 소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이 부분집합들을 합하면 즉 모든 부분집합들을 합집합을 해주면 그 결과는 원래 집합 A, B, C, D와 똑같아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방법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 S의 n, k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즉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서로 다른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S의 4,3이 되는 거고요. 이 S의 4,3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분할하는 방법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6개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치 자연수의 분할에서 P의 NK와 같은 그런, 그죠?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S는 스털링 넘버에서 따온 이 S인데, 되게, 뭐래요? 수학 공부하다가, 외래어가 나오면,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웬만하면. 그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거, 야, 수학에서 외래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수학자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또 댓글을 달아가지고, 로그는 무슨 수학자 이름인가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스털링은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S를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자.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분할의 수는 바로 이봐,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그 집합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 2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 결국은 n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누구랑 똑같아? 자연수의 분할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집합 x가 1, 2, 3, 4, 5의 분할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5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이죠. 근데 부분집합이 하나를 갖고 얘를 표현하려면 결국 그냥 자기 자신 1, 2, 3, 4, 5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으로 n,1이라는 것은 1이라는 이러한 성질이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S의 5,3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야 돼? 얘는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이 3개로 나타내려면 그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개수가 1개, 1개, 3개인 경우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2개, 2개, 1개인 경우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1개, 1개, 3개로 나타내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보려면요. 결국 5개 원소 중에서 2개만 순서 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1과 2가 선택됐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요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과 2는 각각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으로 보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1과 2,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씩인 부분집합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는지 그것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얘는 경우의 수니까요. 이것들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3개로 구분되는 이렇게 집합을 분할하는 방법은 그냥 5개 원소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는 걸 알죠. 순서가 없는 이유는 알겠지. 1과 2가 뽑히거나 2와 1이 뽑혀도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1이라는 집합, 2라는 집합, 그 다음 3, 4, 5라는 집합 이렇게 3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0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2개, 2개, 1개로 구분이 되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1개가 누군지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4개를 둘씩 짝지워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1이 딱 1개로 선택이 됐다면 2, 3, 4, 5를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2의 짝꿍이 누군지만 결정하면 나머지 집합 하나는 자동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2의 짝꿍이 3으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 집합 하나는 당연히 4, 5, 2로부터 버림받은 4, 5가 그죠? 야 치사해 우리끼리 놀아. 그리고 4, 5가 그냥 집합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2의 짝꿍이 누군지 딱 그것만 봐주면 되는 건데 2의 짝꿍이 될 수 있는 놈이 3, 4, 5, 3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이 짝꿍인 경우, 2, 4가 짝꿍인 경우, 2, 5가 짝꿍인 경우 그 다음에 1은 그냥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3개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놈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요 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에 대해서 3개씩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15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10가지에다가 15가지를 더한 얘는 답이 25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SA55는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놈을 그죠?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서인 부분집합 5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원소들 각각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 있죠. 하나씩만 해. 그지? 그래서 1, 2, 3, 4, 5 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이야. 오케이? 이것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에서처럼 S의 n, n도 몇 개구나, 하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딱 예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복선이야. 이제 봐. 다음번에 SNK 성질에서 이거 2개 나온다. 이제 봐라. 응?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이거는 굳이 여기서는 일일이 나열을 했지만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 즉 조합을 배운 사람들 아니야. 우리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배운 거 이용해야지.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거야. 나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지. 그지? Sn, K의 성질. 그죠? 이봐. Sn, 1은 1이고 Sn, n은 1이다. 끝났죠. 이건 이미 우리가 복선 깔고 이미 설명 다 끝났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2번을 보자. S의 NK는 요렇게 되는 건데 요 놈을 보니까 자연수의 분할의 성질과는 뭔가 조금 달라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봐.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도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1번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분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분할된 부분 집합 중에 누가 존재하는 경우야? 요 n 1부터 n까지로 이루어진 거잖아. 우린 지금 n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이 집합 A를 1부터 n까지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분할을 했을 때 그 부분집합 중에 n이 단독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집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건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건 자연수의 분할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했었어? 1이 존재하는 경우와 1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면 그 K개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얘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누굴 만들면 돼? K-1개의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데, 그때는 누구만 가지고 1부터 땡땡땡에서 N-1이라는 요 집합을 K-1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이걸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까지 더해져서 총 K개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것들의 합집합을 주르륵 다 합집합을 구해버리면 1, 2, 3, 4 해서 어디까지? N-1 그리고 N까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겁니다. 자, 결국 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얘가 이미 부분집합으로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부터 N-1까지 N-1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K-1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걔가 누군데? 바로 S의 N-1, K-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놈이 어딨어? 그 놈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봐. 두 번째. 만약에 집합 N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어떤 부분집합 안에 N 말고 다른 원소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 모든 분할된 부분집합 안에. 그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을 일단 제외시키고, 역시 1부터 2 해서 어디까지? N-1까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분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을 했으니까 각각은 공집합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분할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N을 이 중 하나에다가 합쳐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을 만약에 4라는 이러한 부분집합이 존재하지 않도록 얘를 몇 개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4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2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과 누구로? 2, 3으로. 그치? 그 다음에 누구와? 2와 1, 3으로. 그 다음은 3과 누구로? 3과 1, 2로 이렇게 분할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4를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4를 합쳐주면 이쪽에 합쳐주면 뭐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1, 4와 얼마로? 2, 3으로 분할이 되는 거고, 이쪽에 합쳐주면 1과 2, 3, 4로 분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씩 원소를 갖고 있던 놈들의 4가 합쳐지기 때문에 4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부분집합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1, 4고 여기는 2, 3, 4입니다. 당연히 여기다 합쳐주면 2, 4와 1, 3으로 나뉘어지겠고요. 이쪽에 합쳐주면 2와 1, 3, 4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4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집합은 여기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겁니다. 먼저 N-1개, N을 제외한 N-1개의 원소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N-1, K가 되는데, 이렇게 분할된 K개의 부분집합들 중에 어떤 놈에게 요 N을 합쳐줄 건지, 어떤 놈과 이 N을 합쳐줄 건지 결정하는 게 당연히 K개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아까 만약에 1과 2, 3으로 분할이 됐는데 여기다가 4를 더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더해주든가 이렇게 더해주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2개로 분할이 됐을 때는
4가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2가지. 그래서 K개로 분할이 되면 만약에 4가 들어갈 수 있는 건 K개가 되고 그 가능성은 K개. 그래서 앞쪽에 K를 곱해주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놈이 어디 있는 거야? 이놈이 바로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S의 NK라는 놈은 S의 N-1, K-1 즉 집합 N이 포함되는 집합 N이 부분집합불 왜 이렇게 말이 안 분할된 부분집합 중에 있는 경우와 그 다음 K 곱하기 S의 N-1, K 즉 집합 N이 분할된 부분집합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S의 6,4인데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S에서 하나 빼고 하나 뺀 거 5,3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 봐. K 곱해지고 그 다음 S에 하나 빼고 그 다음 K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K가 얼마야? 이 K와 지금 선생님 말한 K는 다른 K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또 무슨 K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댓글 다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K 값은 우리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S의 K,3이라는 놈이 S의 6,2와 플러스 3배의 S의 얼마? 6,3 됐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이 여기에 왔나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요 놈도 요 놈과 똑같습니다. 그지? 그럼 끝났지. K는 뭐가 돼야 돼?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이 와야 되겠구나. 따라서 S의 7,3이라는 놈이 S의 하나 작고 하나 작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놈이 그대로 곱해지면서 S의 7보다 하나 작은 놈과 그 다음 요 놈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K는 7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